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이번 설 연휴 귀성길은 비교적 원활하겠지만 귀경 일정이 설 당일에 집중되면서 고속도로 정체가 가장 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는 설 전날인 16일 서울에서 강릉까지 최대 4시간 30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귀경길은 설 당일인 17일 강릉에서 서울까지 최대 6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이번 연휴 중 가장 혼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본부는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설 연휴 특별 교통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양양선과 영동선 등 도내 고속도로 174.3km 구간에서는 정체 시 갓길 차로를 운영하고 긴급검사를 제외한 본선 차단 작업은 전면 중단합니다. 또 정체 구간 우회가 가능하도록 국도 안내 입간판을 설치하고 휴게소에는 교통관리 인력을 추가 배치합니다. 특히 혼잡이 예상되는 졸음쉼터 4곳에는 임시 화장실 44칸을 추가 설치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도로공사는 장거리 운행 전 차량 점검을 철저히 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연 뒤 탑승자 전원이 갓길 밖 안전지대로 대피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원창묵 전 원주시장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원주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원 전 시장은 1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거운 책임감과 간절한 마음으로 출마를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민선 5기부터 7기까지 내리 3선을 연임한 원 전 시장은 개인의 욕심은 아닌지 번민했지만 원주 발전의 엔진이 꺼져가는 것을 지켜만 보는 것은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출마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우리 시민과 공직자들이 피땀 흘려 쌓아올린 법정문화도시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의 유상은 추락했습니다.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하던 댄싱 카니발은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축제에서 탈락했습니다. 원 전 시장은 서원주역과 서원주 IC를 포함하는 글로벌 관광지 조성, 무실동 마장근린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발달장애인 특수교육원 건립, 월 1회 정기적 타운홀 미팅과 업무보고 생중계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오는 25일부터 이틀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선거 후보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공모 대상은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 선거 출마자로 비례대표 후보자는 추후 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원도당은 지난 10일 도당 회의실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선거 후보자 신청 공모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최근 강릉항에 자주 모습을 드러낸 돌고래가 남방 큰 돌고래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는 최근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강릉항에 지속 출현한 돌고래가 어린 남방 큰 돌고래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남방 큰 돌고래는 제주도 연안에 약 120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제주 이외 해역에서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이 돌고래가 특정 선박을 따라다니거나 사람과 교감하는 행동을 보이는 것은 남방 큰 돌고래의 호기심 많은 성향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선박 스크류에 부딪히거나 그물에 감길 경우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의료혁신추진단이 11일 평창군 보건의료원에서 지역순회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중앙정부의 의료혁신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의료 현안과 군민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평창군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의료 서비스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의료혁신추진단과 강원도 보건의료 분야 관계자,
평창군 관계 공무원과 주민 등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지역 의료 기반 시설 현황 보고와 의료 서비스 이용 불편 사항, 의료 접근성 문제, 응급 필수 의료 여건, 의료 혁신 정책에 대한 건의 사항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평창군 번영회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상정을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평창군 번영회는 11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도 정기총회에서 올해 주요 안건에 대해 논의한 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상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번영회는 이번 결의문에서 더 이상 강원의 미래를 미룰 수 없다며 국회는 강원도민의 뜻에 따라 개정안을 즉각 상정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평창군 번영회를 비롯한 강원도 내 시군 번영회와 각 사회단체들은 지난 9일 국회 앞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상경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구간에서 차량들이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3시 45분쯤 강릉시 성산면 영동고속도로 서울 방향 대관령 5터널 인근에서 카니발 승합차가 갓길에 멈춰서 있던 차량을 피하려다 도로 난간을 들이받은 뒤 옆 차로를 달리던 승용차와 부딪히면서 3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어 현장에서 사고를 수습하던 중 터널을 빠져나온 또 다른 승용차가 서행하던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는 2차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이날 사고로 차량 6대가 파손됐고 운전자 등 8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량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 의료용 전자기기 수출이 연일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원주 지역은 의료기기 수출이 30% 가까이 늘면서 강원 수출을 이끌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작 현장에 대한 지원은 급격히 줄어들면서 기업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출은 늘고 지원은 줄어들고 있다는 건데요.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강원 지역 의료용 전자기기 수출액은 5억 2,7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의 22.3%를 차지했습니다. 이 가운데 원주 지역 수출액은 1억 2,300만 달러, 2020년 대비 30% 가까이 늘었습니다. 수출은 연일 성장세지만 정작 현장의 체감 지원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일찌감치 의료기기 산업의 가능성을 보고 원주 의료기기 산업진흥원을 설립했지만 최근 기업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 집자파에 따른 지원을 기대하고 원주에 둥지를 틀었지만 기대만큼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해외 인증이든 국내 인증이든 인증이 이제 까다로워지면서 그 비례해서 간접 비용들이 계속 코스가 올라가고 그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 시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한쪽으로 좀 편향돼서 정부 정책이 실제 지원 규모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원주 의료기기산업진흥원 지원금은 2021년 27억 원에서 2022년 44억 원, 2023년 정부 지원이 더해지며 110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에는 12억 원으로 급감했고 지난해에는 2억 5천만 원에 그쳤습니다. 정부 지원을 제외하더라도 불과 5년 사이 20배 가까이 줄어든 셈입니다. 이에 대해 진흥원 측은 지난 정부 당시 중소기업 R&D 과제가 68% 급감했고 지역 기반 산업을 대상으로 한 별도 배정 사업이 축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정부 들어 지역 기반 산업을 대상으로 한 예산 배정이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원주시가 반도체와 AI 등 첨단 산업에 집중하면서 의료기기 산업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상황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난 2023년 208개였던 원주 지역 의료기기 관련 업체는 지난 2024년 177곳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강원도에 의료기기만의 이제 펀드가 없다 보니까 재원 조달하는 데 있어서 한계점이 이제 다른 서울권이나 이곳에서 굉장히 좀 작고요.
의료기기 산업은 자생적으로 성장해 강원 수출을 이끌어온 주력 산업입니다. 원주시와 강원자치도는 이를 기반으로 정부의 첨단 의료복합단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의료기기 관련 업체들은 반도체와 AI에 밀려 토사구팽 당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속초시가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비해 본격적인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속초 역세권에 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건데요. 강원도 내 지자체들의 공공기관 유치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서울에서 춘천을 거쳐 속초를 잇는 동서-고속화철도. 춘천에서 속초까지 총 연장은 93.7km로 현재 8개 구간으로 나뉘어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8년 말 개통하면 서울 용산에서 속초까지 불과 99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강릉에서 속초를 지나 고성 제진을 연결하는 동해북부선 철도 건설 공사도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전체 길이는 111.7km로 역시 2028년 말 개통이 목표입니다. 두 개 철도가 만나는 속초역이 동서와 남북을 잇는 철도망의 거점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속초시는 이를 기회로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과 5,100억 원을 들여 속초 역세권 개발에 나섰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속초역 일대 72만 제곱미터 부지에 복합 환승센터와 마이스타운을 갖춘 미니 신도시를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속초 역세권 개발 예정지입니다. 속초시는 이 가운데 약 4만 4천 제곱미터, 13,200평을 행정복합타운으로 개발해 공공기관을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속초시가 속초 역세권에 중앙에서 2차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대 철도가 지나고 마이스 복합타운을 중심으로 업무와 주거, 교육과 의료 기능이 집약돼 입지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특히 속초 역세권이 국토교통부 투자 선도직으로 선정돼 청사 이전에 따른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세금 감면과 용적률 제한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저희가 정주 여건 부분까지 정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부지 매입과 건물 건축과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인프라 구축까지 정주 여건 개선까지 같이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유치 대상은 관광과 해양, 안보와 복지 등 6개 분야 14개 기관으로 코레일 관광개발과 해양환경공단이 최우선 목표입니다. 다만 혁신도시가 조성된 원주를 비롯해 강원도청이 위치한 춘천, 영동 지역 중심도시인 강릉까지 공공기관 유치에 나서면서 경쟁은 만만치 않습니다. 속초시는 다음 달 공공기관 유치 제한 용역이 완료되면 강원도와 국회에 유치 당위성을 설명하고 대상 공공기관을 찾아 유치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이전은 단기간의 성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50년, 100년 속초시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선택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속초시는 준비된 입지, 명확한 비전을 바탕으로 이번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사활을 걸고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상은 약 350곳. 정부는 올해 안에 대상 공공기관과 이전 지역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이전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대형마트처럼 의약품을 진열해 판매하는 이른바 창고형 약국이 강원도에도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편리하다는 반응도 나오지만 약물 오남용을 부추기거나 동네 약국 생태계를 해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전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주 춘천에 문을 연 창고형 약국입니다. 약 700제곱미터 규모 매장에 의약품 진열대가 가득 들어섰습니다. 진열대엔 각종 의약품과 영양제 등이 종류별로 쌓여 있습니다. 약국에 들어선 손님들은 마치 쇼핑하듯 카트를 끌며 필요한 약을 고릅니다. 필요한 거 넣어서 이렇게 가져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좀 편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보면서 하는 게. 이런 창고형 약국은 지난해 성남을 시작으로 서울과 부산, 대구 등 전국 곳곳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반 약국보다는 저희가 아무래도 규모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들여오는 가격을 조금 낮춰서. 하지만 지역 약사계에서는 의약품 오남용과 지역 내 소형 약국과의 경쟁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공산품처럼 쇼핑으로 다가갈 건 아니고 내가 꼭 필요할 때 필요한 이제 그 지식을 전달받은 상태에서 구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가격 경쟁으로 갔을 때 그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겠죠. 또 현행법상 약국 면적에 따라 둬야 하는 약사 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수백 평 규모의 대형 약국이라도 최소 인원의 약사만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보니 복약 지도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우려가 커지자 국회에서는 100평 이상 규모 약국 개설 시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약국 이름에 창고나 공장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편의성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창고형 약국이 지역에 등장하면서 기존 약국들과의 상생과 안전한 의약품 관리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도내 기업의 방위산업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냅니다. 강원자치도는 강원국방벤처센터를 중심으로 협약기업 모집 확대와 기술개발 지원에 나서는 등 지원 체계를 강화합니다. 강원국방벤처센터는 지난해까지 협약기업 44개사를 발굴한 데 이어 올해 협약 규모를 60개사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협약기업에는 사업화 과제 매칭, 제품 기술 개발비 지원, 군 네트워크 공유 등이 제공됩니다. 강원대학교는 9일 춘천 캠퍼스에서 학생 생활관 다원관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원관은 총 사업비 452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18,500제곱미터 규모, 지하 1층, 지상 14층으로 건립됐습니다. 총 수용 인원은 1,000명으로 2인실 497실, 장애인실 6실과 함께 전용 독서실과 스터디룸, 체력 단련실 등 편의시설을 갖췄습니다.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 의원이 6.3 지방선거에서 강릉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권혁열 도의원은 10일 강릉시 포남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추진력과 책임감을 갖춘 시장이 필요하다며 출마 배경을 밝혔습니다. 권혁열 도의원은 이번 선거의 핵심은 강릉의 변화와 발전, 시민들의 삶의 변화라며 살기 좋은 강릉, 부자 강릉을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강원 연구개발특구 비즈니스 센터 설치와 1기가와트급 AI 데이터 센터 유치, 2038년 강릉 동계올림픽 유치 등 5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강릉이 더욱더 10년을 앞당겨 성장 발전하느냐, 10년, 20년 뒤지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누구한테 달렸느냐? 지방자치장에 달려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대가 끝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혁열 도의원은 강릉 출신으로 명륜고와 강릉 원주대를 졸업하고 삼선 도의원을 지냈으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초대 의장을 역임했습니다. 최명서 영월 군수는 지난 9일 재정경제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들을 만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 예산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영월군은 이번 방문에서 첨단 산업 핵심 광물 소재 단지, 영월 제4 농공단지 조성 등 대규모 재정이 필요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통교부세가 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 예정인 제천 영월고속도로 건설 사업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요청하고 국도 31호선 영월 방림 3구간 등 제6차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 일괄 예타 조사에 포함된 모든 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